어린 왕자가 사는 별 이웃에는 소옥성 325, 326, 327, 328, 329, 330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그 별들을 하나씩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별에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은 붉은 천에다 흰 담비터를 붙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매우 검소하지만 위험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를 보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하는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매우 간단한 것인데 그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즉, 임금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신하인 것입니다. 내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그 임금님은 이제야말로 누군가의 임금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디에 앉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별은 임금님의 흰 담비털 옷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서 앉을래야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선 채로 있었습니다. 몹시 피로했던 어린 왕자는 자연스레 하품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하품을 하다니 무례하구나. 하품을 하지 말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게다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럼 하품을 하라. 명령이다. 나는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사람이 하품하는 모습을 본 일이 없다. 하품하는 모습이 재밌구나. 자, 하품을 해라. 다시 한번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고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한다. 어떤 때에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에는. 임금님은 말을 하다 말고 기분이 상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금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위엄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착한 임금님이었으므로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 장군에게 물새가 되라고 명령한다면 그 장군이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장군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지 하고 생각하는 임금님이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대에게 앉기를 명령하노라. 임금님은 말하며 길게 늘어져 있는 흰 담비털 옷의 자락을 점잖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별에서 임금님은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는 걸까요? 폐하, 한 가지 여쭈어 보아도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라, 명령한다. 하고 임금님은 빠른 말씨로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임금님은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요? 임금님은 천천히 자신의 별과 다른 별을 쭉 가리켜 보았습니다. 저 모든 것을 말입니까?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그것을 모두 다스리노라. 임금님이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임금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별들이 모두 폐하의 명령에 복종하나요? 그렇고 말고. 나는 무질서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와,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임금님이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이런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움직이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별에게 명령하여 하루에 해가 지는 광경을 44번뿐만이 아니라 72번이라도 100번이라도
200번이라도 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남겨놓고 온 자기의 작은 별이 생각나서 조금 슬퍼져 있던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임금님께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해가 지는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해에게 지라고 명령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명령한다든가, 슬픈 작품을 한 편 쓰라고 명령한다든가, 물새가 되라고 명령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 장군이 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야 폐하 쪽이죠. 어린 왕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사람에게는 각각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임금이란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아야 하느니라. 만약 네가 임금으로서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백성들은 복종하기는커녕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무리한 명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들 내게 복종시키는 권리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해 지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일은요? 한 번 묻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물론 해가 지는 광경은 보여준다. 내가 명령해주지. 그러나 해가 나의 명령에 따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자. 그것이 나의 정치하는 요령이거든. 그때가 언제인가요? 임금님은 헛기침을 하고 큰 달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좋겠구만. 이제 두고 보라고. 모든 일이 나의 명령대로 될 테니.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가 지는 광경을 보고 싶어도 좀채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점점 심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군요. 저는 다시 여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떠나지 말거라. 하고 신하가 하나 생겨서 우쭐해 있던 임금님은 급히 말했습니다. 짐은 그대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무슨 대신인데요? 옳지. 법무 대신을 시켜주겠노라. 하지만 재판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야 모르는 일이지. 나는 아직 나의 나라를 돌아본 일이 없다. 이젠 너무나 나이를 먹어서 걷는 것도 피곤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엔 마차를 둘 장소도 없다. 하지만 저는 아까부터 살펴보았는데 저 건너편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너 자신을 재판하도록 하여라. 그대 자신을 재판하는 것은 남을 재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라. 만약 그대가 훌륭하게 그대 자신을 재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니라. 자신을 재판하는 일이라면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별 어디엔가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밤이면 무엇을 하는지 깔짝깔짝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온다. 그 늙은 쥐를 재판하도록 하라. 그대는 이따금 그 쥐에게 사형을 선고해도 좋다. 그러면 그 쥐의 목숨은 그대의 손에 달리게 된다. 그러나 재판할 때마다 특별 사면을 내려 사형을 면제시키도록 하라.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아껴야 하느니라. 저는 사형에 처하는 일 따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 떠나겠습니다. 아니, 가지 말거라. 하고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미 여행 채비를 끝내고 있었지만 늙은 임금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폐하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려면 저에게 복종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를테면 제게 곧 이 별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꼭 알맞은 명령 같습니다만. 임금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좀 주저했지만 이윽고 가벼운 한숨을 내쉬고 출발했습니다.
그것을 본 임금님은 서둘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를 나의 대사로 임명하노라. 임금님은 모든 것이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뽐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이란 참으로 이상하구나.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술꾼과의 만남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린 왕자의 마음을 몹시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술꾼은 빈 술병과 술이 가득 들어있는 술병을 앞에 쭉 늘어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무얼 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있지. 하고 술꾼은 금세라도 울 듯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왜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지. 술꾼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딴이 무엇을요? 어린 왕자는 술꾼이 불쌍해져서 물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지. 술꾼은 눈을 내리깔며 비밀을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데요? 하고 어린 왕자는 상대를 위로해 줄 셈으로 물었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술꾼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른이란 정말로 이상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바쁜 듯 어린 왕자가 다가가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안녕, 담뱃불이 꺼졌네요. 하고 어린 왕자는 그 남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3에다 2를 더하면 5, 5에다 7을 더하면 12, 12에다 3을 더하면 15. 안녕? 15에 7을 더하면 22, 22에다 6을 더하면 28. 아, 거참 담배에 불을 붙일 틈도 없구나. 26에 5를 더하면 31. 잘 되어가는군. 이것으로 5억 162만 2731이 되는구나. 5억이라니 무엇이 5억인가요? 너 아직 거기 있었니? 5억 100만이란 그야. 아니 너는 알 건 없단다. 어쨌든 일이 너무 바빠. 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다. 시시한 일에 마음을 쓸 겨를이 없어. 자, 2에다 5를 더하면 7. 무엇이 5억 100만이라는 거예요? 한번 묻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어린 왕자가 되풀이해서 물었습니다. 사업가는 어쩔 수 없이 어린 왕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54년 동안이나 이 별에서 살아왔지만 내 일을 방해받은 적은 단 3번뿐이야. 처음은 22년 전의 일이지. 풍뎅이란 놈이 어디선가 날아왔지. 어찌나 어지럽게 붕붕거리면서 날아다니던지 덧셈을 4번이나 틀렸단다.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어. 신경통이 심해져서 앉으나 서나 견딜 수 없이 아팠기 때문이지. 나는 운동 부족이야. 산책할 틈이 없어서. 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자,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고. 자, 가만히 있자. 내가 분명히 5억 100만이라고 했지? 무엇이 5억인데요? 사업가는 도저히 어린 왕자의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따금 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것들 말이야. 파리 말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것들 말이야. 꿀벌이요? 아니, 그게 아니야. 금빛으로 빛나는 것. 게으름뱅이들을 멍하니 공상에 잠기게 하는 작은 것들 말이야. 하지만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상에 잠길 시간이 없단다. 아, 알았다. 별말이로군요. 그래, 맞다. 별말이야. 5억이나 되는 별들로 무엇을 하는데요? 5억 162만 2732일이지.
나는 매우 중대한 일을 하고 있고 이 숫자는 틀림없다. 난 아주 정확한 사람이거든. 아니, 그 많은 별들로 뭘 하느냐고요? 뭘 하느냐고? 네. 뭘 하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별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 하지만 내가 요전에 만났던 어떤 임금님은 별을 가지지 않아. 임금님은 별들을 다스리는 거야. 가지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매우 다른 거란다. 그런데 아저씨는 왜 별을 가지고 있죠? 별을 가지면 부자가 되니까. 부자가 되는 게 왜 필요하죠? 누군가가 다른 별을 발견하면 그것을 살 수 있지. 아, 이 아저씨도 그 술꾼처럼 이야기하는군.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린 왕자는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별들을 가질 수 있죠? 별들이 도대체 누구 거냐? 하고 사업가는 짜증스러운 듯 어린 왕자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거지. 내가 제일 먼저 별을 가질 생각을 했으니까 말이야. 생각하는 것만으로 아저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고 말고 네가 누구의 것도 아닌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네 거지. 누구의 것도 아닌 섬을 발견했다면 그것도 네 거고. 또 네가 처음으로 어떤 생각을 해냈다면 너는 그것으로 특허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생각은 네 것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별은 내 거야. 별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렇군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 별을 가져서 어떻게 하려는 거죠? 하고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관리를 한단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세어보고 다시 세어보고 하면서 말이야.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나는 빈틈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듣고도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목도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목에 감고 있어요. 꽃이 내 것이라면 그 꽃을 따서 어디에든 가지고 갈 수 있죠. 하지만 별을 딸 수는 없잖아요. 그야 그렇지. 그러나 은행에 맡길 수 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조그만 종이에다가 내 별의 수를 쓴 다음 그 종이를 서랍 속에 넣고 잠그는 거야.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지. 어린 왕자는 재미있는 일이로군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일은 아닌 듯 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어른들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꽃을 가지고 있는데 꽃에게 날마다 물을 줘요. 화산도 3개 가지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그을음을 털고 대청소를 해줘요. 불을 뿜고 있지 않는 화산도 청소를 해줘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요. 내가 화산이나 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는 일이 없어요. 사업가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만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곧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른들은 정말 너무나 이상하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별은 매우 흥미로운 별이었습니다. 별 중에서 가장 작은 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로등 하나와 그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한 명 있기에도 좁은 별이었습니다. 하늘의 한 구석, 집도 없고 사람들도 살지 않는 별에 가로등과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어린 왕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임금님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또 사업가나 술꾼보다는 나은 셈이지. 적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뭔가 의미가 있거든. 가로등에 불을 켜는 일은 이 별을 더욱 빛나게 하겠지. 그것은 꽃 한 송이를 활짝 피우게 하는 일과 같아.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가로등에 불을 꺼뜨리면 꽃도 오므라져 버리고 별도 빛나지 않게 되겠지. 아주 아름다운 일이야. 아름다운 일이니 참으로 쓸모 있는 일이지. 어린 왕자는 별에 발을 들여놓으며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안녕. 어째서 지금 가로등에 불을 껐어요? 명령이거든. 좋은 아침이구나. 안녕? 하고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명령인데요? 가로등에 불을 끄라는 명령이지. 좋은 저녁이구나. 안녕? 하고 말하며 그는 다시 가로등에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또 불을 켰죠? 명령이기 때문이야.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알 수 없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모를 게 하나도 없어. 명령은 명령이니까. 야, 좋은 아침이구나. 안녕. 하고 말하며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은 또 가로등에 불을 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둑 판무늬의 빨간색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정말 힘든 직업이란다. 옛날에는 이치에 맞았는데 말이야. 아침이 되면 불을 끄고 저녁이 되면 불을 켰었지. 그래서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잤었는데 그런 명령이 바뀐 모양이로군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단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지. 이 별은 해마다 점점 더 빨리 도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으니. 그래서요? 하고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지금은 이 별이 1분에 한 바퀴를 돌게 되어 있단다. 그래서 나는 1초도 쉴 수 없게 되었지. 1분에 한 번씩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해야 하니까. 참 이상하네. 1분이 하루라니.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란다. 우리는 벌써 한 달이나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한 달? 그래, 30분이 지났으니까 30일이 지난 거지. 좋은 저녁이구나. 안녕.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은 가로등에 불을 켰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전에 앉았던 의자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몇 번이고 해지는 것을 보려고 했던 일이 생각나 어린 왕자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에 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고 있는데. 나는 언제나 쉬고 싶단다.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한편으로는 게으름을 부리고 싶은 생각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의 별은 아주 작으니까 3발짝만 걸으면 별을 한 바퀴 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걸으면 언제나 햇님을 볼 수 있어요. 쉬고 싶으면 걷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쉬고 싶은 만큼 낮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았자 내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단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잠을 자는 일이거든. 정말 안 됐군요. 하고 어린 왕자는 말했습니다. 그래. 야, 좋은 아침이구나. 안녕.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은 가로등의 불을 또 껐습니다. 어린 왕자는 더 먼 곳으로 여행을 계속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임금님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술꾼이나 사업가에게는 업신여김을 받겠구나. 하지만 내게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그것은 저 사람이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테지. 어린 왕자는 안타까워하며 한숨을 휴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친구로 삼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저 사람의 별은 너무나 작아.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장소도 없는 별인걸. 어린 왕자는 가슴속에 있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차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24시간 동안에 1440번이나 아름다운 저녁 노을로 물드는 그 별을 자기가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린 왕자가 7번째로 찾아오게 된 별이 지구였습니다. 지구는 이제까지의 별들과는 다릅니다. 지구에는 111명의 임금님, 그리고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 많은 사람들을 합하여 그럭저럭 20억쯤 되는 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6개의 대륙을 통틀어 46만 2,511명이라는 군대만큼이나 많은 가로등에 불 켜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멀리서 보면 그것은 참으로 멋진 광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은 꼭 오페라 발레단의 무용수들의 질서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람들이 나타나 가로등에 불을 켜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무대에 나타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무대 뒤쪽으로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남아메리카의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북아메리카의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무대에 나오는 순서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엄숙하고 멋진 광경입니다. 다만 북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에 불을 켜는 남자와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남자만이 한가롭게 게으름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1년에 그 일을 2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재밌게 이야기하려다 보면 약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구에 관해 모르는 사람이라면 지구에 관해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장소는 아주 좁은 장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살고 있는 20억의 사람이 큰 모임이라도 가져서 만약 촘촘히 열을 지어 선다면 길이 20마일, 폭 20마일의 광장에 충분히 들어갈 것입니다.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에라도 온 세계 사람들을 포개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겠죠. 어른들은 자기들이 많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오밥 나무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른에게 계산해보라고 권하십시오. 어른들은 숫자를 매우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그런 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요. 맨 처음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습니다.
별을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달과 같은 빛깔의 둥그런 고리가 모래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는 무턱대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뱀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착한 곳이 무슨 별이니?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여기는 지구야, 지구의 아프리카라는 곳이지. 뱀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기는 사막이란다. 사막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 지구는 아주 크거든. 뱀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은 언젠가 모두 자기의 별에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일까? 내 별을 좀 봐. 지금 바로 내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어.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멀리 있는 것일까?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별이로구나. 그런데 여기엔 뭐 하러 왔니? 나 어떤 꽃과 다투었어. 아, 그랬구나. 뱀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동안 잠자코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사막이라는 곳은 좀 쓸쓸하구나. 어린 왕자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뱀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하지만 나는 임금님의 손가락보다 더 힘이 세단다. 뱀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셀 것 같지 않은데 발도 없잖아. 여행도 할 수 없겠다. 난 배보다도 너를 더 멀리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은 이렇게 말하고는 금팔찌 모양으로 몸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어린 왕자의 발목을 감았습니다. 내가 건드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게 되지. 하지만 너는 착하고 게다가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처럼 이렇게 약한 아이가 이런 돌투성이고 거친 지구에 있는 걸 보니 어쩐지 가엾은 생각이 드는구나. 만약 네가 네 별이 몹시 그리워져서 돌아가고 싶어진다면 언제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잘 알았어. 그런데 어째서 너는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 거지?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다가 꽃 한 송이를 만났습니다. 그 꽃은 꽃잎이 3장뿐인 아주 볼품없는 꽃이었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가 꽃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꽃도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어린 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꽃은 언젠가 낙타를 타고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글쎄 6-7명쯤이 몇 해 전에 이곳을 지나갔어. 하지만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어. 바람 따라 걷고 있었거든. 그들은 뿌리가 없으니까 몹시 불편할 거야. 그렇구나.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가. 꽃도 인사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까지 어린 왕자가 알고 있던 산은 무릎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 3개의 화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불 꺼진 화산을 의자로 대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런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면 이 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겠지? 사람들도 보일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칼날을 꽂아 넣은 듯한 뾰족한 바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아무 곳에나 대고 말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누구?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 너는 누구? 누구? 메아리가 대답했습니다. 나와 친구가 되어줘. 나는 혼자야.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혼자야, 혼자야, 혼자야. 메아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한 별이군. 모든 게 메마르고 삐죽삐죽해. 게다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줄을 모르나 봐. 남이 한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잖아. 나의 별에 있는 꽃은 언제나 내게 먼저 말을 걸어줬는데. 모래와 바위와 눈을 밟으며 오랫동안 걷던 어린 왕자는 마침내 한 줄기 길을 발견했습니다. 길이란 모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통해 있기 마련이죠.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곳은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정원이었습니다. 안녕, 장미꽃들도 인사를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멀리 자기 별에 남겨두고 온 꽃과 닮아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꽃이니?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장미꽃들이 합창을 하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어린 왕자의 마음은 몹시 쓸쓸해졌습니다. 멀리 자기의 별에 남겨놓고 온 꽃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 같은 꽃은 세계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여기에 와보니 단 하나의 정원에 그 꽃과 똑같은 꽃들이 5,000송이도 더 피어있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꽃이 이 모양을 본다면 꽤 속이 상하겠지? 필시 야단스럽게 기침을 해대면서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죽는 신용을 할 거야. 그러면 나는 그 꽃을 간호해주는 척 하지 않으면 안 될 거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정말 죽어버리고 말 거야. 어린 왕자는 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평범한 장미꽃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흔한 장미꽃 하나와 나의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3개의 화산. 게다가 그중 하나의 화산은 언제까지나 불을 뿜지 않을지도 모르는 화산이야. 그 꽃과 화산을 가진 것만으로는 난 훌륭한 왕자라고 할 수 없어. 어린 왕자는 풀 위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